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 7일 세계 최초의 로봇 테마파크 마산 로봇랜드가 공식 개장했습니다. 무려 11년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장한 만큼 큰 기대 속에서 도민에게 출발을 알렸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마산 로봇랜드의 개장을 기점으로 지금껏 성과와 앞으로의 숙제를 짚어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위치한 마산 하포구 구산면을 지역구로 한 지상록 창원시 의원 나오셨고요. 도시계획과 건축학적 측면에서 오늘 이슈를 분석해줄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상록 의원께서는 마산 로봇랜드 위치가 현재 지역구신데 공식 개장식에 당연히 다녀오셨죠? 네,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다녀왔고요. 저희 지역구이기 전에 제가 나고 자랐던 곳인데요. 로봇랜드가 만들어진 곳이 용호 뒷산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 소풍을 가던 장소인데요. 네. 그러한 곳에 이렇게 큰 로봇랜드가 완성된 것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유진상 교수님께서도 당연히 다녀오셨죠.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아직 못 갔고 예. 지금 우리 아이들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가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이게 보니까 행사 구성원들로 위상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경상남도 창원시 주최, 그다음에 경남 로봇랜드 재단이 있고 경남 마산 로봇랜드 이 재단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이렇게 주관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개장식에 이주영 국회부의장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산업정책관, 네. 그다음에 도지사 당연히 왔고 창원시장 도의원 시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도 1000명 참석하고 그래서 행사 구성원들로 이제 위상을 짐작할 수가 있고. 네. 우리 이게 지금 11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여곡절의 핵심이 우선 처음에 이게 2007년인가요? 서부 경남의 진주의 혁신도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남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 또는 중부 쪽에도 뭔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로봇랜드가 좀 유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주변에 로봇 관련 너무 외지고 관련 기반 산업은 창원시에 있는데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로봇과 R&D 유치는 조금 약한데 테마파크로 너무 쏠리는 게 아니냐, 놀이공원으로.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가 1단계 산업이 지금 사업이 일단 테마파크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2단계 테마파크와 R&D가 마무리되고 2단계가 리조트예요. 대형 네. 리조트. 그러니까 2단계에 대한 우려도 조금 많은 상황이고 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여곡절이 많은데 아무튼 개장을 해서 한시름 좀 놓은 상태입니다. 예, 말씀처럼 이번 개장식은 테마파크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래서인지 지역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다녀오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볼 의향은 있으시죠? 지금 당연히 안 갈 수가 없고요. 네. 날마다 아들, 딸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놀이시설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제 다른 지역하고 좀 저는 워낙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갔다 온 분들한테도 네. 술자리에서 여러 번 듣고 구성이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이 나뉘는데 공공 부분에는 이제 R&D하고 그다음에 체험 실제 로봇 네. 그다음에 뭐 스마트 산단에서 쓰는 그 로봇 손이라든지 제조 그런 체험관들 로봇 산업관 이런 것들이 다 해서 5개 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이제 22개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규모로 보면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 경주나 이런 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유아용 놀이시설이 조금 많은 게 특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최초로 90도 수직 낙하하는 괴속열차 네. 했고, 그 다음에 65m 높이에서 2초 만에 낙하하는 스카이 타워, 뭐 이런 것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일단 다녀온 분들은 일반적으로 만족해합니다. 예. 만족해하고 그동안 너무 먼 데까지 놀이기구 타러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테마파크에서 로봇 분위기가 전혀 안 느껴진다. 좀 더 그런 게 유행어는 특화됐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입장료 부분이었습니다. 예. 자유 입장권 따로 있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면 전체 그 놀이시설 다 이용해야 되는 입장권밖에 없어서 네. 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되면. 근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일단 반응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로봇랜드라는 게 놀이공원으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게 성패 가는 자가
이제 우리 지금 이번에 R&D 그다음에 산업 컨벤션 센터에다가 그 로봇 전시했잖아요. 그 전시하고 R&D 유치하는 게 흥행의 성패를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진상 교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로봇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입장료가 좀 비싸다. 이런 부분들 개선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로블랜드는 컨벤션 센터, R&D 센터, 관광 숙박시설, 테마파크 중에 테마파크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금 부분도 롯데월드나 서울랜드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 경주월드, 이월드와는 비교했을 때 요금은 비슷하지만 놀이기구 가지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놀이공원에 비해서 체험시설이라든지 관람시설이 많은 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질적을 조금 가치를 높여준다면은 다른 놀이공원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 입장 시에는 노인들이나 영유아들을 세분화해주고 옛날에 자주 이용하던 빅3, 빅5 티켓을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충분히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로블랜드와도 잘 협약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산면 입장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 나와 주셨는데 일단 구산면의 경우에는 마산 로봇랜드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당사자인데 구산면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순기능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구산 면미디를 기대했던 상황은 로블랜드가 개장되면서 이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고 그리고 새로운 상권이 발생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요. 실제로 구산면의 경우에는 어민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기대치는 크게 높지 않았었는데요. 막연히 이제 지역에 큰 사업이 들어온다는 그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이제 실제 주민들에게 어업 진흥이라든지 농어민들에게도 소득 증진할 수 있도록 로블랜드 단지 내에 이제 어업 판매 센터를 만들어서 실제 주민들에게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함께 로블랜드가 시작된다면은 이제 경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허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발점에 로블랜드가 서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좀 짚어주셨지만 참석한 분들을 보면 이번 개장식에 얼마나 마산 로봇랜드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창원시나 경남도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일단 그 세계 최초 로봇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이게 이거잖아요.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면서 놀고 휴양을 하면서 실제 산업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이제 케이스인데 지금 저희 이제 창원시나 경남도 입장에서는 최근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들 좀 불식할 만한 호기를 맞았는데 제2 배후 신항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남부 내륙 고속철도 그다음에 강소특구 3군데 지정이 됐죠. 경남도에서 3군데. 그다음에 스마트 산단은 대규모로 창원시에서 특화시키기로 했고 정부 지원도 이제 받아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산 이쪽 그 구산면이 너무 외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큰 청사진을 경남도에서 놓고 봤더니 로봇랜드가 딱 그 결절부에 위치한 거예요. 방금 이 모든 요소에. 그런데다가 이제 스마트 산단에 처음에는 조금 주저주저 하던 국내 대기업들이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재료연구소 이번에 이제 여러 정치 역학에서 가장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건데 일본 그 사태 때문에 오히려 그 호기를 또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연구소 같은 경우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로봇공학이 결국은 무게 싸움이기 때문에 소재가 이제 좋아지면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주변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호기를 맞은 것 같고 또 하나 일본이 백석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는 게 반도체 소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것들을 만드는 모든 기계 제작 공작 기계의 핵심이 수치 제어반이거든요. 기계를 움직이는 브레인인데 그게 전부 다 거의 한 90%가 일본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기술 수준이 거의 육박하게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들을 다 시너지를 이게 국내 산업도 키우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절호의 찬스 기회가 경남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단 이 모든 것들이 로봇랜드가 원래 취지대로 R&D와 그다음에 연구단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네. 그 다음이 놀이동산 기능을 할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취지대로 진행된다면 경남도 또 창원시, 구산 면민에게도 기대가 높은 건 사실인데 사실 역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교통 문제일 텐데 이 문제 때문에 뭐 의원님과 또 한국당 이천수 의원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해결이 좀 됐습니까? 지금도 교통 문제를 이야기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이 먼저 나올 정도로 네. 크게 해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창원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응급처치를 모두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12억 6천만 원을 급히 투여해서 가포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로를 새로 신설했고요. 그리고 로블랜드로 들어오는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우회시키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곡 IC와 석곡 IC가 먼저 개통을 부분적으로 했지만 네. 현동 IC, 유산 IC가 개통되지 않는 한 크게 효과는 없는 상황이고요. 개장 후 상황을 봐서 서항부두 그리고 현동 쪽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한번 로블랜드 교통 문제 걱정이 돼서 가봤는데요. 네. 한 2만 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교통 정체가 심하지 않아서 네. 조금 걱정을 덜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취지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말씀은 마산 로봇랜드의 R&D 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스코어가 좀 좋지 못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로봇랜드가 국비가 560억, 그다음에 도비가 1,000억, 창원시에서 1,100억, 그다음에 민자가 4,300억 정도를 투자를 총 7,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네. 사실 되게 많이 투입된 것 같긴 하지만 진주 혁신도시의 전체적인 그 투입된 돈에 비하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단계 사업에서 테마파크하고 컨벤션 센터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R&D 센터는 10월에 입주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주가 다 충분히 차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등 관광 숙박 시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봤더니 로봇 체험 시설에 최신 기술 로봇이 별로 없고 네. 기존에 나왔던 것만 이제 한다거나 영상 체험관 위주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구 북창로에 가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옛날에 네. 거기서 공작 기계들 산실이었는데 요즘 되게 쇠퇴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김경수 지사 이렇게 문제 생기고 잠깐 우리가 도정 공백 기간쯤에 네. 대구에서 그걸 치고 나간 거예요. 공작 기계 쪽을. 그래서 국내 유일의 로봇 산업 진흥 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이 네. 대구에 이제 유치가 됐고 로봇 산업 선도 도시가 또 대구가 됐어요. 그리고 대구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데 로봇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휴스타라고 하는 그 로봇에 관련된 인력 교육에서 인력을 창출하는 것들을 굉장히 대구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경남도나 이게 창원시에서 너무 이렇게 하드웨어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번 로봇랜드가 이미 로봇 캠프하고 로봇 경진대회 2개를 유치했고 네. 올해까지 1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고 볼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R&D는 10월에 13개 업체가 이제 입주할 예정이고 연말에 18개까지 네. 입주할 예정인데 원래는 26개가 목표였거든요. 대폭 축소되는 데다가 거기다 지금 대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도 조금 아무튼 좀 더 또 도정을 이끄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사실 제일 시급한 게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 로봇랜드는 원래 출발점이 놀이동산이 아니라 R&D를 유치한 거기 때문에 현 상황의 문제점이 이렇고 네. 그냥 빵빠리만 터뜨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쭉 가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들은 호텔, 콘도, 펜션 이런 거밖에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아무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실 제 주위의 사례를 봐서도 놀이공원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아직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처럼 벌써부터 대구와 이 로봇 산업 측면에서 조금 대조가 되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창원시의 의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 로블랜드의 R&D 산업에 문제가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당선된 지 1년이 조금 지났고요. 제가 당선이 되었을 때는 이미 로블랜드 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로블랜드를 들여다보니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홍준표 전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로블랜드에 있던 로봇 산업 부서를 경남 테마파크로 모두 이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로봇 산업 육성 부분이 공중에 붕 떠버린 느낌을 많이 예. 받았었고요. 이런 부분을 창원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로블랜드가 테마파크로 끝나지 않도록 R&D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R&D 센터에 입주할 로봇 기업들의 실질적인 로봇 산업 연구 및 시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들을 지원 정책도 제도화해서 경상남도와 함께 이 부분을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지상록 의원께서는 청년 대변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로봇 산업이 아무래도 신산업인 만큼 청년들에게 그만큼 어필이 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로봇랜드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하나씩 풀어나갈 숙제가 되게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청년 로봇랜드와 잘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들이 로봇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다가가기 힘들어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재단 협조하고 그리고 도내의 대학과도 잘 협조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얼마 전에 공격적으로 로봇 대회를 유치하고 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산 로봇랜드가 이런 로봇 관련 행사나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좀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8월에 세계인들 로봇 축제인 2019 피라 세계 로봇 대회를 열었었고요. 네. 경상남도와 세계 로봇 연맹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12개국 12,000명의 지식인들이 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지역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네. 2011년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유치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로블랜드 재단과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진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창원시와 경남도의 마산 로봇랜드 내실 다지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 보십니까? 지금 창원시, 경남도 전부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이번에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냈는데 우리나라 연구진들 R&D 90%가 특허를 내도 다 사장되는 페이퍼워크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항상 목표를 R&D의 목표를 상용화, 실용화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용화 실증 가능한 그 R&D에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경남도도 방향을 그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세 군데가 됐잖아요. 경남도에서 창원의 지능전기 기반 기계 융합, 그다음에 진주의 항공우주 부품 소재, 네. 그다음에 김해의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 전부 다 제조업하고 기계에 관련 로봇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1조 4천억 경제 유발 효과고 고용이 한 7천 명 이상 예상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이것들하고 스마트 산단하고 이렇게 조인을 하면 할 때 이제 R&D에 투자할 때 실증 이런 것들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네. 구미와 용인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수도권으로 갔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마산 로봇랜드에 연구진들 오라고 그래도 네. 거기 자기들이 살 공간이 없고 유치원 보낼 곳이 없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단계 호텔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연구진들의 정주 여건을 강화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처럼 제조업, 기계와의 융합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로봇 산업의 장점인 만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의 로봇 산업 미래에 희망의 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따르는 우려는 관심과 기대, 또 다른 이름일 겁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앞으로 주어진 마산 로봇랜드 숙제를 얼마나 잘 해낼지 도민 여러분들이 꼼꼼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